왜 나만 이렇게 인간관계가 번번이 꼬일까? 나는 도대체 뭘 해도 안 되는 걸까? 아마 침대에 누워 이런 질문들로 자책하며 주눅든 밤을 꽤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럼 이 답답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사실 세상은 여러분의 불행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동화 속 핑크대왕 퍼시 이야기를 아시나요? 핑크색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이 왕은 백성들의 소유물은 물론 산과 들의 동식물까지 모두 핑크색으로 염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마우스로 그림판에 페인트통 툴을 클릭해 온 세상에 핑크색을 들이부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유일하게 저 높고 푸른 하늘만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스승이 나타나 왕에게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씌워주죠. 왕은 그제야 온 세상과 하늘까지 완벽한 핑크색으로 변한 것을 보며 크게 만족합니다. 세상을 물리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핑크대왕 퍼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나만의 안경, 즉 특정한 관점과 평가 기준이 담긴 프레임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죠. 이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서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아주 치밀하게 제약하고 검열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인식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장착해둔 마음의 안경, 그 주파수를 읽고 거기에 맞는 상황을 거대한 메아리처럼 그대로 틀어주고 있을 뿐이죠. 결국 세상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프레임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사실 그 원인을 파고들면 매우 흥미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에 등장하는 전화 데이트 실험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타인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다른 쪽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준 뒤 짧은 전화 통화를 하게 했죠. 통화 전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미리 심어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대가 예쁠 거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한 남성들은 통화의 첫 마디부터 다르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성 역시 상냥한 남자에게 상냥하게 반응하는 인지상정의 법칙에 따라 다정하게 대답했죠. 반면 상대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남성들은 첫 마디부터 퉁명스러웠고 여성 역시 그 차가운 태도에 똑같이 퉁명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이 실험에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남성들이 통화 전에 봤던 사진은 실제 통화 상대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연구진이 통화 내용 중 여성의 목소리만 따로 뽑아서 제3자들에게 들려줬더니 남성이 매력적일 것이라 기대하고 상냥하게 대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더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여성의 다정하거나 퉁명스러운 반응은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남성의 태도가 유도해낸 결과였던 겁니다. 남성의 선입견과 기대가 본인의 행동을 먼저 바꿨고 그 행동이 여성의 반응을 이끌어냈는데도 남성들은 거봐, 내 예상대로 까칠하잖아, 혹은 역시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아라며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확증해버리죠. 심리학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나 선입견이 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다시 상대의 반응을 유도해내는 이 지독한 굴레를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시돋친 말풍선이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던진 부메랑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의 실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타인을 얼마나 쥐락펴락하는지 보여줍니다. 연구진이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이 고안한 연구 주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스스로 채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매기기 바로 직전 화면에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인 자이언스 교수의 찡그린 얼굴을 스쳐 지나가듯 보여줬죠. 학생들이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뭘 봤는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극히 짧은 찰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평균 A-라는 꽤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찡그린 얼굴이 무의식적으로 제시된 학생들은 자기 아이디어에 고작 C를 주며 형편없다고 깎아내렸어요. 학생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들의 뇌는 찰나의 순간 교수의 얼굴을 인식했고 무의식 중에 탁월함에 대한 기준이 순식간에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 엄격해진 기준에 비추어 보니 자신의 아이디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무심코 짓고 있는 찡그린 표정과 무기력한 태도, 그것은 단지 내 기분이 아닙니다. 자이언스 교수의 실험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능력치와 기운을 갉아먹고 그들 스스로를 C등급으로 느끼게 만드는 치명적인 폭력이자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데이트 실험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다정한 반응을 끌어냈듯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단단하고 밝은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탁월함의 기준을 높여주는 훌륭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날 선 사람들만 있는지, 왜 내 인간관계만 삐걱대는지 한탄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타인의 싸늘한 반응은 그 사람들의 못난 본성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불안, 나의 찡그린 표정, 나의 선입견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만들어낸 뼈아픈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타인에게 상처받는 가엾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 표정 하나, 내 기대치 하나로 타인의 행동을 끌어내고 그들의 한계치마저 결정지어버리는 아주 막강하고 강력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메아리 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외치는 감정적인 위로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속임수에 아주 능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증거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해봐야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인 물리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뇌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내 안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건 마치 퇴근 후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내 방이 깨끗해질 거야 라고 100번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직접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아내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방 안의 공기는 단 1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당장 나를 좋은 사람으로 대접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나 추가해보는 겁니다. 평소라면 귀찮아서 안 했을 30분 달리기를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거나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예쁜 컵에 공들여 커피를 내려 마셔보세요. 우리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기 개발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정성껏 돌보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내 뇌에 강제로 입력하는 것, 즉 뇌가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고 치열하게 내 삶에 몰입하는 태도는 나를 넘어 내 주변 사람들의 프레임까지 완벽하게 뒤바꿔 놓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C코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식당 메뉴판에 A, B 코스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싼 C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비싼 C코스를 선뜻 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C코스가 메뉴판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B코스가 갑자기 아주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처럼 느껴지게 되죠. 즉 C코스의 진짜 역할은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프레임과 기준 자체를 완전히 높여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과 인간관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과거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참가자가 나와 훌륭한 춤과 투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은 그걸 지켜보던 심사위원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뒤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워준 인생의 C코스였던 거죠.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트랙에서 묵묵히 혼신을 다해 수영을 하면 옆 레인에서 적당히 수영하던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자극을 받아 자신의 한계치를 끌어올려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교수의 찡그린 얼굴 하나가 학생들의 연구 기준을 형편없이 낮췄던 것과 정확히 반대로 흔들림 없이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난 괜찮아 하며 소극적인 위안과 안주함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삶의 기준을 한 차원 높여버리는 존재 말입니다. 더욱이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내가 터뜨리는 행복과 웃음은 주변 사람의 뇌 활동을 완벽하게 동기화시켜 따라 웃게 만드는 강력한 전염성을 지닙니다. 나는 숨만 쉬고 있어도 주변에 감정의 와이파이를 쏘아대는 거대한 진원지인 셈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나 됨됨이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표정과 태도를 유발하는 환경이었나? 내 주변에 유독 우울하고 날 선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먼저 찡그린 얼굴로 그들을 위축시키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고, 반대로 내가 먼저 메뉴판의 C코스처럼 빛나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의 기준도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감정은 결코 행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뇌는 오직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구체적인 움직임과 땀방울만을 진짜 프레임으로 받아들입니다. 내일 아침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짜내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예쁜 컵에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30분간 묵묵히 달려보세요. 내 몸에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를 남겨보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대우하고 내 삶의 치열한 C코스가 되어 출근길 현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아침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로 다가올 것입니다.